안녕하십니까. 2021년 11월 15일 최병호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요새 이재명 후보가 본인의 지지율이 상승하지 않는 데 대해서 언론 탓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글쎄 뭐 황당한 일이죠. 본인이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여러 가지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이런 그 상황으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지금 지지율이 오르지 않고 그 늪을 탈출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언론 탓으로 돌리고 있다. 이런 황당한 일이 계속되는 한 그의 지지율 상승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이건 분명해 보이고요. 자, 그런데 언론 탓을 정작 해야 될 사람들, 사실은 정의당 심상정 후보 그리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은 이 두 사람들에 대한 가짜뉴스, 언론이 너무나 어찌 보면 편파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보니까 어제도 심상정 후보, 안철수 후보 모두 다 언론 인터뷰를 했더군요. 어제 보니까 연합뉴스 인터뷰를 심상정 후보가 했는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질문이 거의 그냥 다짜고짜로 단일화입니다. 단일화. 그러니까 가당치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면서 시민들의 생각, 민심을 굉장히 안이하게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 민주당이라는 개혁열차는 이미 탈선한 지 오래다. 단일화는 양당이 대변하지 못하는 수많은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배제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또 질문이 이렇게 나옵니다. 아니, 단일화를 못하면 결국 보수 진영의 정권을 넘겨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왜 그걸 나한테 묻느냐? 그것은 이재명 후보 자신에게 해야 하는 질문이다. 최악을 막기 위해 차악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는 논리는 이제 국민들한테 통하지 않는다. 지금 국민들이 정권 교체 의지가 굉장히 강하고 이재명 후보가 나오고 나서 그 의지가 더 커졌다. 국민들이 과감한 결단을 해줄 것이다. 이렇게, 이건 일종의 항변이죠. 기자들이 자꾸 그 질문만 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안철수 후보 어제 똑같이 또 MBN 시사 스페셜인가요? 거기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완주할 생각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 단일화 없다는 거죠.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국가 운명을 바꾸기 위해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는 또 진행자가 이제 약간 돌려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와의 단일화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그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당장 제안이 오거나 이야기가 오고 하는 단계는 아니다. 다만 아마도 다른 분들도 기득권 양당이 서로 권력 교대하는 것, 사실상 적폐 교대에 대해 문제의식을 굉장히 갖고 있는 것 아니겠나. 기회가 되면 이야기를 서로 하면서 공통적인 정책이 있다면 정책 공존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죠. 심상정 후보, 지금 대선 후보로 정의당에서 선출된 지 얼마 됐는지 기억도 안 나시죠? 한 달쯤 됐습니다. 10월 12일에 대선 후보로 선출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하고 며칠 넘었죠. 이번이 네 번째 도전입니다. 안철수 후보, 여기도 또 기억이 안 나실 겁니다. 저도 기억이 안 나서 찾아봤더니 11월 4일입니다. 그럼 오늘까지 따지면 11일째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보다 하루 전에 했더군요. 그때는 안철수 후보 혼자 출마해서 찬반 투표로 했던 것이니까. 자, 그러면 이제 한 사람은 한 달 남짓, 한 사람은 11일째 되는 사람한테 지금 계속 단일화 얘기를 묻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뻔하죠? 왜 그러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사람들한테 단일화를 얘기한다는 거는 당신 언제 그만둘래? 이 얘기거든요.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 자, 과연 심상정 후보가 천지개벽한다고 해도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있을까요? 여론조사 지지율로. 그 다음에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능가하는 경우가 과연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상력으로만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결정적인 것이 나왔다 라고 하더라도 이재명 후보는 그거 부인할 거거든요. 또 윤석열 후보도 마찬가지고, 그럴 경우에도 제가 보기에는 저희 경험으로 보면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이재명과 심상정, 그 다음에 윤석열과 안철수 지지율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에 대한 고정적인 지지층이 있습니다. 그게 적어도 20%는 넘는다.
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심상정 후보나 안철수 후보가 자력으로 20%를 넘기 전에는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후보를 앞설 가능성 어떠한 경우라도 없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게 경험적으로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은 단일화 얘기를 한다는 것은 이재명과 심상정 사이에 누구로 단일화가 아니고 심상정 후보가 포기하느냐 아니냐, 그리고 만약에 포기한다면 포기하는 대가로 어떤 걸 받느냐, 이런 거겠죠. 윤석열, 안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기자들이 자꾸 이 질문을 하고 뭐 그게 마치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이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심상정, 안철수 후보한테는 정말 아프고, 그 질문 좀 그만해라, 내가 몇 번을 답변을 해야 되느냐라고 아마 그런 정도의 입장일 것이다. 우리가 감수성을 가지고 따져본다면 이 사람들은 어떤 기자들이 야속할 겁니다. 제가 보기에도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의 심리 상태는 어떨 것인가? 단일화 눈꼽만큼도 생각하지 않고 있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왜 그러냐? 이미 심상정 후보 2012년에 단일화한 적이 있죠? 안철수 후보 그때 포기한 적이 있죠? 2017년에는 둘 다 완주를 했습니다. 단일화의 아픔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단일화해서 결국 자기네들이 대선에 안 나오고 뭐 이것저것 뭐 이제 가까운 경우 안철수 후보의 경우에는 이번에 서울시장 후보를 국민의힘과 단일화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얻은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결국은 팽당했다. 물론 본인이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끝난 다음에 국민의힘에 입당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걸 지키지 않은 측면이 있죠.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자기는 단일화 과정에서 제대로 챙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상정 후보 마찬가지죠. 심상정 후보뿐만 아니고 정의당 자체가 재작년 총선 때 얼마나 사실은 더불어민주당하고 짝짝꿍해서 그 말도 안 되는 선거법 통과시키고요. 뭐 이런저런 거 정말 정의당의 정체성을 무너뜨려가면서까지 도와줬는데 그때 온 것이 뭐였죠? 위성정당이었죠. 자, 지금에 와서 이재명 후보가 위성정당 잘못된 거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그러면 앞으로 유사한 일이 또 벌어졌을 때 과연 민주당이 정의당 사정 봐주고 위성정당 같은 거 안 만들까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로서는 내가 한 번 속지 두 번 속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나온 지 불과 한 달 정도밖에 안 된 후보한테 자꾸 언제 그만둘래 이렇게 질문하는 거와 똑같은 것이다. 그렇게 따지면 이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단일화 운운은 가짜뉴스다. 마치 단일화의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모든 인터뷰에서 단일화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아무리 아니라고 얘기해도 기자들은 계속 질문을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현장 기자들로서는 아마 그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건 이제 상상력의 산물이고, 저는 그걸 어떻게 보냐면 결국은 거대 정당, 결국은 민주당이나 지금 국민의힘이죠. 거기에 일종의 프레임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거대 정당에서요 계속해서 단일화하자 또는 할 수 있을 것처럼 자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러면은 심상정 후보나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오를 수가 없습니다. 그냥 단일화의 대상일 뿐이죠. 저는 거대 정당들이 일종의 그런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뭐 그게 아니더라도 사실상 지지율에 일정한 정도 한계가 있는 건 명확하지만 이것 때문에 오히려 본인들이 지지율이 조금이라도 더 오를 가능성은 더욱더 줄어든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면 이 사람들로서는 이 난관을 어떻게 극복할까? 근데 이거 경험적으로 보면 극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런 실적을 여러 번 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지금부터는 나는 단일화가 없다. 근데 정치에서 절대라는 건 없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아마 마지막 순간까지 이런 질문을 받을 것이고,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심상정 안철수 후보는 단일화 문제에 관해서는 조금도 생각이 없을 것이다. 그 사람한테 계속 단일화 질문을 하는 것이 지금 기자들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 두 사람 입장에서 보면 지금 자꾸 본인한테 질문하는 이런 것들은 가짜뉴스다 이거죠. 저도 가짜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정말 단일화 문제는 언제 나올까요? 일단 단일화를 위한 포석은 깔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재명 후보는 위성정당 문제에 대해서 지금 사과했습니다. 그거는 앞으로 심상정 후보와 정의당과 후보 단일화를 할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지금 미리 바둑판을 미리 깔아놓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안철수 후보, 아니죠, 윤석열 후보,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어떤 공격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거는 안철수 후보를 나중에 포용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이 두 사람들 모두, 이재명, 윤석열 모두 사실은 본인이 포기하고 단일화를 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0%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상대가 포기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지금 일종의 공세 프레임을 가져가고 있는 것인데, 그렇게 따지면 상대 당으로서는 이거야말로 어찌 보면 스토킹 비슷한 이런 정도의 공세다, 이렇게 판단할 가능성이 있고, 실질적으로 봐도 지금 심상정, 안철수 두 사람의 머릿속에는 단일화는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게 옳고요. 그럼 단일화라는 것이 결국은 이제 내년 3월 9일이 대선이니까, 그러면 1월 이때쯤부터 아마 또다시 불거질 겁니다. 지금부터도 계속 질문을 받지만, 그때도 여전히 안철수 후보는 타자 대결 구도에서 한 6 내지 7%, 심상정 후보는 한 4 내지 6%, 아마 이 정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저는 예상이 되는데, 그럴 경우 이제 계속 또 단일화 질문을 받게 될 겁니다. 실제 아마 이제 물밑에서 단일화 제안을 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죠. 그때는, 지금은 아니지만, 그때는 그럴 경우에 이 사람들이 응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이제 변수가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누구든 현재로서는 윤석열 후보일 가능성이 높지만, 꼭 붙잡지 않아도, 이 사람을 붙잡지 않아도 우리는 충분히 이길 수 있다 라는 관점이라면 단일화를 생각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오늘도 보니까 대개 KSOI 여론조사에 보니까 13%포인트 이상 윤석열 후보가 다자대결에서 앞서는 거로 돼 있거든요. 이런 상황이 돼버리면 굳이 안철수 후보한테 일정 정도의 대가를 주고 손을 내밀 이유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때 가면 상황이 물론 달라질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재명 후보는 오히려 단일화의 필요성이 더 강해지겠죠. 그러나 심상정 후보 쪽으로 보면, 심상정 후보는 자기가 힘을 합쳐줘도 이재명 후보는 어차피 윤석열을 못 이긴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그 상황이 되면 차라리 정의당은 정의당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 길게 보면 훨씬 낫다, 이런 판단을 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일화라는 거는 지금 2021년 11월 이 시점에서 안철수, 심상정 후보의 단일화, 이 문제는 명백한 가짜뉴스고, 내년 1월 말이나 2월 초쯤부터 시작되는 단일화, 이 가능성은 남겨둬야 되는데, 그건 빈칸으로 남겨둘 수 있는데, 그 경우라도 여야 후보 간에, 그러니까 이강 후보 간에 굉장히 큰 지지율 격차가 났다고 친다면 단일화 논란은 별로 나오지 않을 것이고, 그 지지율 격차가 정말 좁다, 그래서 단일화에 따라서 승패가 갈릴지도 모르겠다 하는 관점이 된다면 정말 필사적으로 이재명 후보는 심상정 후보를 붙잡으려고 그럴 것이고, 윤석열 후보는 안철수 후보를 붙잡으려고 할 것이다. 근데 이 두 사람은 결국 연동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무슨 얘기냐면, 진보 진영이라고 하는 데에서 만약에 심상정 후보나 안철수 후보가 한 사람만 완주하고 한 사람은 단일화할 가능성, 저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한 사람이 단일화에 응했다 그러면 다른 쪽도 훨씬 더 많은 압력을 받겠죠. 그럴 경우에 어찌 보면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단일화를 했다, 이럴 경우에 다른 사람의 지지율도 오히려 그러면 제3지대에서 더 많은 걸 가져갈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3지대의 몫이 줄어들고 사실상 제3지대가 없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본다면 지금 이 사람들한테 자꾸 단일화 질문 해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고, 이 두 사람한테는 단일화 얘기가 결국은 가짜뉴스에 불과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인 그리고 실제 상황에 가깝고요. 그러면 단일화 주제는 언제쯤 가시화될 것인가? 그거는 역시 올해는 넘기고 내년 1월도 넘겨서 뭐 대략 뭐 1월 말 이때쯤부터 지지율 격차, 이 양강의 지지율 격차가 어떠냐에 따라서 진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대로 완주 국면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보다 더 합리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 뭐 지금 보면 각자 뭐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이제 단일화의 가능성 같은 걸 염두에 두고 전략을 짜 나가기는 하는데 실제 그게 이루어질 가능성? 아마 본인들도 심상정, 안철수 이 두 사람도 이 부분에 관해서는 지금은 아니라고 하지만 끝까지 과연 아닐 수 있을까? 잘 모를 것이고 실제 이루어질 수 있느냐? 이것도 모를 것이고 그러니까 적어도 앞으로 제가 보기에 2달 이상은 이 단일화 문제는 아무런 진전이 없을 것이고 그리고 그 2달 동안에 결국은 그냥 가짜 뉴스로서 그냥 질문과 답변만 가능한 정도로 그냥 그렇게 멈추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마 본격화되는 거는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 그때도 본격화될지 여부가 아마 우리가 확인하게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본인들이 지금 가장 괴로워하는 질문 그게 결국 단일화에 대한 생각 뭐 이런 거 아니겠는가 이렇게 되는데 제가 그쪽 입장이 돼서 한번 판단을 해보면 이거는 명백한 가짜뉴스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